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열쇠, 시모스 증폭기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정말 작은 부품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휴대폰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나 아니면 마이크로 조용한 목소리를 녹음할 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런 순간들 뒤에 아주 작은 신호를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키워주는 숨은 영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입니다. 네, 바로 증폭기죠. 이름 참 직관적이지 않나요? 말 그대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한 신호를 받아서 그 원래 모양은 그대로 둔 채로 힘만 훨씬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속삭임을 엄청 큰 고함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증폭기의 심장, 엔진은 뭘까요?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이 트랜지스터라는 이름 유래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사실 트랜스 레지스터를 합친 말이거든요. 저항을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아주 작은 손잡이 하나로 열고 닫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작은 입력 전압,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엄청나게 큰 출력 전류, 즉 거대한 물줄기를 제어하는 정말 마법 같은 부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폭기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뭐랄까 가장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공통 소스 방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왜 다들 이걸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많이 쓰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공통 소스. 영어로는 CS 증폭기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소스 단자가 기준점, 그러니까 공통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는 게이트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드레인이라는 출구로 나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 핵심은 뭐니 해도 높은 전압이득입니다. 작은 신호를 정말 크게 키우는 데는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출력이 입력 신호랑 완전히 반대로 180도 뒤집혀서 나온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특히 엔지니어링의 세계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면 반드시 뭔가를 내줘야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고 부르죠. 하나를 최대로 끌어올리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 공통 소스 증폭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득, 그러니까 증폭률을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한참 뒤에야 출력이 따라오는 거죠. 또 이득을 너무 욕심내면 출력 신호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폭, 이걸 전압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 폭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마치 너무 크게 소리 지르려다가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역대가 좁아지는 거랑 비슷해요. 결국 회로 설계라는 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맞춰서 이 장단점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아주 섬세한 줄타기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럼 공통 소스 방식은 한계가 명확한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은 없냐?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부품을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트랜지스터 딱 하나를 가지고 연결하는 방식만 살짝 바꾸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도구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방금 배운 공통 소스가 있고요. 이번엔 게이트를 공통으로 묶고 소스로 신호를 넣는 공통 게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인을 공통으로 묶고 소스에서 신호를 빼내는 소스 팔로워라는 방식도 있죠. 보세요. 입력, 출력, 공통 단자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놈은 이득이 엄청 높아지고 어떤 놈은 입력 조항이 확 낮아지고 그 특징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다른 도구들을 도대체 언제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각자 맡은 역할,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전압을 최대한 크게 키우는 거다, 이득이 왕이다 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공통 소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폭 회로의 기본 뼈대는 바로 이 공통 소스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증폭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보통 안테나 같은 애들은 내부 저항,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50옴 정도로 아주 낮아요. 이런 낮은 임피던스를 가진 소스랑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증폭기 쪽의 입력 임피던스도 낮아야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신호 손실이 없거든요. 바로 이럴 때 쓰는 특수 요원이 공통 게이트 방축입니다. 낮은 입력 임피던스가 바로 얘의 전문 분야죠. 자,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내가 애써서 신호를 크게 키웠는데 이걸 다음 단계로 넘겨줘야 해요. 근데 다음 단계에 있는 애가 힘이 세서 전류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는 무거운 부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호가 가다가 힘이 쭉 빠져버릴 수 있겠죠? 이럴 때 중간에서 힘을 보태주는 해결사가 바로 소스 팔로워입니다. 얘는 신호를 더 키우지는 않아요. 이득은 거의 1이거든요. 대신에 신호 전압은 그대로 지켜주면서 다음 단에 안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종류의 블록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숲을 볼 차례죠. 이 작은 블록들이 모여서 과연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공통 소스, 공통 게이트, 소스 팔로워. 이 3가지는 그냥 회로 3개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아날로그 설계를 위한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ABC를 조합해서 세상의 모든 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상상하는 거의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이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기본 블록들을 레고처럼 착착 쌓고 연결해서 캐스코드 같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최첨단 칩 설계도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 단순한 기본 블록들의 조합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겁니다. 이 작디 작은 구성 요소들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부터 저 멀리 우주에 떠 있는 통신 위성까지 이 모든 현대 기술이라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쌓아 올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벽돌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 기본 벽돌의 원리를 이해하신 여러분은 과연 이 벽돌들로 어떤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